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은하의 중심과 가장자리 중간쯤에 위치해 있죠. 우리 은하 밖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가장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국부은하군 내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이죠. 그런데 그런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별과 별이 충돌해도 강력한 빛을 발하는 폭발이 일어나는데 은하와 은하가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다니 믿겨지시나요? 오늘은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은하란 무엇인가,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하란 항성, 밀집성, 성간물질, 암흑물질 등이 중력에 의해 뭉쳐진 거대한 천체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태양계가 위치한 우리 은하와 가까이 위치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는 보통 모양으로 분류하는데 우리 은하와 같은 막대 나선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 띠가 없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타원 은하,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의 중간 형태인 렌즈형 은하 등이 있습니다. 은하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항성, 가스, 암흑물질입니다. 대부분의 은하들은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헤일로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암흑 헤일로의 중력은 은하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NGC 224,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명칭은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국부은하군에서 가장 밝은 은하이자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입니다. 여기서 잠시 국부은하군이란 우리 은하를 포함한 최소 54개 이상의 은하가 직경 1000만 광년 정도의 영역 안에 모여있는 은하들의 집합체 같은 개념을 말하는데요. 54개 이상의 은하가 모여있지만 충분한 규모가 있는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뿐입니다. 안드로메다는 꽤 큰 은하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은하보다 10배 정도 크다고 예상되었지만 최근 관측 결과에 의해 아닌 것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죠. 부피는 우리 은하의 2배 정도이며 광도 역시 우리 은하의 2배 정도입니다. 부피와 광도가 더 높은 이유는 별의 개수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은 대략 5천억 개로 추정하는데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는 약 1조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죠. 하지만 재밌게도 질량은 반대입니다. 관측 시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 은하의 질량이 더 무거우니까요. 최근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5조 배, 안드로메다 은하의 질량은 3조 배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우리 은하가 대략 1.5배 정도 무겁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암흑물질과 그로 인한 은하의 자전 속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내에는 성간물질의 양이 적어서 별의 생성 속도도 25% 정도 낮은데요. 이렇듯 안드로메다는 거대한 존재이면서 동시에 재밌는 특징을 가진 천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 즉 밀코메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밀코메다 또는 밀크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암흑헤일로 중력장에 의해 인력이 작용하여 충돌한 후 생기는 새로운 은하를 말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현재를 기준으로 초속 11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에 접근 중입니다. 지구에서 본 접근 속도는 초속 300km 정도이지만 태양과 우리 은하의 공전 속도인 초속 225km를 고려하면 실제 접근 속도는 초속 110km가 되는 것이죠. 이 속도를 기준으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 시기를 계산하면 약 70억 년 후가 되겠지만 양 은하의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고려하면 실제 충돌 시기는 40억 년 후로 추정됩니다. 조성력은 양측 은하의 나팔선 모양을 거대한 조석고리 형태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때의 형태 변화 과정에서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중력권을 벗어날 확률은 12% 정도이며 안드로메다의 중력권에 편입될 확률은 3% 정도라고 천문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된다면 두 은하는 완전히 합쳐져서 거대한 타원 은하의 형태를 갖출 겁니다.
합쳐지는 동안 중력이 늘어날 것이고 가스는 타원 은하의 중심부로 끌려가면서 폭발적 항성 생성이라고 불리는 항성 탄생의 빈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오해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은하와 은하가 충돌해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와 은하의 충돌은 물체가 충돌하는 모양새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기체 덩어리 간의 합쳐짐과 비슷할 겁니다. 우선 별과 별이 충돌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모양새일 텐데요. 물론 중력에 의해 궤도가 틀어지는 일은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서로 마구 충돌하는 현상은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과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앞서 40억 년에서 70억 년 뒤에 두 은하가 충돌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두 은하는 이미 충돌하고 있습니다. 두 은하의 원반끼리 직접 충돌하기까지는 40억 년에서 70억 년까지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두 은하를 감싼 헤일로끼리 이미 접촉했기 때문이죠. 은하의 충돌은 우주의 진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초기에는 은하 간의 충돌과 병합이 원시 은하의 가장 주요한 성장 방법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에도 수많은 은하들이 충돌하고 합쳐집니다. 우리 은하도 현재 거대한 은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먼 과거에는 아주 작은 은하였었고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즉 우주 형성의 가장 주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충돌과 병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먼 미래의 일을 말씀드렸지만 이미 벌어진 충돌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은하 충돌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름은 안테나 은하, 두 은하가 충돌해 합쳐진 모습입니다.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이 더듬이 같다 하여 더듬이 은하 또는 안테나 은하라고 불리고 있죠. 지금부터 두 은하가 합쳐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정말 아름다우면서도 오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몇 번을 돌려봤는데도 지루한 줄 모르고 계속 본 것 같습니다. 약 12억 년 전 나선 은하였던 NGC 4038과 막대 나선 은하였던 NGC 4039가 충돌했는데요. 그 뒤 이 둘은 하나로 합쳐지면서 타원 은하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전혀 다른 곳에 있던 전혀 다른 형태의 둘이 하나로 합쳐져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았다 느끼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오늘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충돌, 밀코메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과거, 인류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의 질량이 우리 은하보다 낮다는 것을 알아낸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은하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우리가 그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이 왠지 설레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